안녕하세요. 오백만개미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기업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어떤 주제를 갖고 기업 분석에 접근해야 될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최근에 대선에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죠. 그걸 통해서 반도체 생산에 미국인 투입, 삼성, 미국 파운드리 영토 더 넓힌다라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미국 파운드리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공장을 증설해야 될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구독자분들은 바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바로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입니다. 기업 분석의 한양 ENG 편을 보시면 오스틴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오스틴 공장은 이런 곳입니다. 현재는 이 회색 부지 공장이 2개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로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흰색 공장 3개동을 짓게 될 예정인데 이런 대규모 증축을 통해서 미국 현지 햄리스 업체, 공장은 없고 설계는 잘하는 그런 반도체 설계 기업과 손을 잡아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을 높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들이 증설이 되면은 바이든이 원하는 그런 미국인이 일하는 반도체 공장이 완성이 되겠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경제적인 선물을 안겨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외에도 TSMC라고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합니다. 2030년까지 국내 R&D에 73조 원,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 전체 133조 원을 투자해서 따라잡겠다는 계획인데요. TSMC의 파운드리 마켓 점유율을 따져보면은 53.9%입니다. 2020년도 3분기 기준이고요. 삼성전자는 17.4%입니다. 그로써 TSMC가 전체 점유율 1위이고 삼성전자가 큰 격차를 가지고 있지만 2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삼성전자는 최근에 IBM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를 수주했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도 수주를 했고 5G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칩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AP칩은 어디 거냐면 퀄컴 거고요. 퀄컴을 포함해서 이 3기업은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런 기업들의 다음 신제품에 대해서 전략적인 제품 수주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이 수주받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낸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높아질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EUV 노광 기술입니다. 광원을 이용해서 웨이퍼에 반도체를 회로에 새기는 기술인데 이걸 통해서 7나노 또는 5나노 정도 되는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EUV 공정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EUV 관련 기업이라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최신 트렌드 기술이기 때문에 꼭 반도체 기업을 투자할 때는 EUV 관련 기업인지 살펴보고 투자해야 하는 시장 이해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NF의 사업 분야는 프로세스 케미컬과 화인 케미컬 그리고 컬러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다뤄봐야 될 것은 주력 사업 제품은 프로세스 케미컬인데요. ENF가 주력인 프로세스 케미컬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산화막 또는 질화막을 제거하는 식가객, 그런 식가객을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EUV 공정에서 빛으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 포토레지스트가 마스크로 사용이 되는데 쓰고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박리액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신너는 ENF가 국내 신너 시장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이냐면 반도체 제조할 때 기판의 가장자리 부분이나 노즐에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해서 정상적인 공정이 진행되도록 해주는 기본 재료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생산할 때 꼭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리고 잔여물과 파티클을 제거하는 세정액, 자외선에 노출된 포토레지스트의 노광, 비노광 영역을 선택적으로 용해하는 현상액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 살펴보면은 EUV 공정에 꼭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소재 생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ENF 테크놀로지의 기업 소개를 보면은 동사는 국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포토레지스트 기업들 주가 많이 올라갔고 ENF도 주가는 최근에 2년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이 기업 안 볼 거야. 그렇게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차트는 차트일 뿐이고 앞으로 나올 차트는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려갔다가 뭐 끝도 없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때그때 시장 참여자이지만, 기업이 주가를 형성하는 거는 기업의 성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야 기업 가치 투자가 됩니다. 지금은 차트상 높은 가격일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를 보면은 낮은 가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기업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ENF 테크놀로지가 반도체에 관련된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지만, 최근까지는 OLED용 핵심 재료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화면에서 설명해 드렸던 IBM, 엔비디아, 퀄컴에서 받은 이 수주 물량을 2021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EUV 공장을 가동을 했을 때 EUV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들을 공급을 함으로써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LG 디스플레이가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죠. 영업이익이 전기 또는 작년에 엄청난 손실이었는데 올해는 흑자로 전환을 했다. ENF 테크놀로지의 디스플레이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 BOE, 코스트가 있습니다. OLED 기업들이 흑자 전환하면은 소재 기업들이 덩달아서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흑자 전환, 그리고 성장 기대감, 이런 실적 성장 기조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ENF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올해 매출이 4,980억으로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은 810억, 지배주주 순이익은 640억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6% 정도 나오겠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640억으로 12%가 넘는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입을 해보면 9.375배 정도 나오네요. 기업의 재무 비율상 올해 2분기까지 ROE가 19.1%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양호하죠. 유보율이 4000%인데 자본금이 71억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2840억 있는 기업이죠. 잉여 현금이 2840억 있고, 그리고 현금이 많은데 현금만 많은 게 아니고 기업은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월 25일 공시 보면은 반도체용 불산 제조 설비를 신규 투자하는데 투자 금액이 348억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ENF 미국 법인에 115억을 투자를 했었고요. 사업보고서에 이 부분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확고한 협력 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 아까 불산 공장에 348억 원에 투자를 했죠. 그 공장이 ENF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들의 원재료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산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수직적인 ENF가 보유한 공장에서 원재료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원재료가 주로 일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 공장 건설을 통한 중국 시장 경쟁력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광저우 공장이 디스플레이 소재를 주력으로 공급을 해서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건설을 통한 미국 반도체 시장 확대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 있는 ENF 카일 테크놀로지가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따라서 미국 간 공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본격적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들이 증설이 돼야지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돼서 20년도 1월에도 미국 공장에
115억을 투자하면서 미국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법인의 3년간 거래 내역을 보면은 18년도에 출자하면서 70만 달러, 19년도에는 400만 달러, 20년도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ENF가 미국 공장에서 뭔 일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시면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법인 보면은 74억의 이익을 주고 있지만 미국 법인은 52억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법인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 법인의 미래성에 투자를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사업의 내용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자재료가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투자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별로 발생한 매출액을 연도별로 해주시면은 어떤 제품이 연도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아니면은 투자를 줄이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서 미래성과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광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주요 제품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업이 공격적으로 기계장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번 단기에 감가상각 들어간 게 57억 정도 되네요. 이런 감가상각은 기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 되는 만큼 이익을 많이 내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과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도 지난번에 했던 기업도 글로벌 1위의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 100억 이상의 연간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죠. 이 기업도 신너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시가액, 박리액, 세정액,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필수 핵심 소재들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이 커지고 있고 100억 이상의 연구개발 비용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업은 연구개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개발 비용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연구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이런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흔히 단타하시는 분들이 시가총액 1000억 이하 기업들을 많이 건드시는데, 그런 기업들 연구개발 비용 보면은 10억도 안 되는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들이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만 보시고 기술적인 접근을 하시는데,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연구개발 비용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네요. 임직원 내용 보면은 동진 세미캠 출신도 보이고 SK 하이닉스 출신도 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도 보이고, 솔브레인 법인 관련된 분도 보이고, 소재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인력이 돌고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분 분석에서는 최대 주주 등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 관계자가 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계 지분은 40%, 그리고 공시 제외 주주가 60% 정도 되네요. 기업의 퍼밴드 밴드 차트로 보면은 최상단보다 한 단 아래인 12배수 저항대를 맞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의 목표 평가를 12배로 두고 앞으로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2022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780억이 나온다 그러면 780억 곱하기 12 하면은 목표 시가총액이 9,360억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이므로 3,300억 정도의 목표 괴리가 나오는데, 비율로 따지면 55% 정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49,000원 곱하기 55% 하면은 목표 주가는 64,000원. 목표 시가총액은 9,300억대 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홍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ENF 소식을 켜보면은
ENF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비전 2027년에 맞게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홈페이지를 꾸렸는데 27년까지 매출 1조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ENF 테크놀로지가 27년도까지 매출 1조를 달성하면은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12%, 13% 정도가 되죠. 그리고 목표 배수가 12배고요. 그러면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1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출 1조면은 12%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나온다 보시면 1200억이죠. 1200억 곱하기 밸류에이션을 12배가 저항대다 목표 평가를 12배로 잡습니다. 그러면 목표 시가총액이 1조 4,400억이 됩니다. 언제까지? 자, ENF 테크놀로지가 기업의 회사 비전만큼 2027년도까지 매출 1조 달성 시에 목표 시가총액이 1조 4,400억이 됩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지금 시가총액의 2배가 넘죠? 주가는 9만원 이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공장에 대해서 엄청난 증설과 연구에 대한 개발 비용을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당금도 별로 안 준다니까요. 배당금을 덜 주는 대신에 ENF 테크놀로지는 기업의 재투자에 몰빵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주주들에게 배당보다 큰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남겨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기업의 인베스팅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ENF 테크놀로지는 27년도까지 안정적으로, 물론 이 목표 달성을 한다면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27년도까지 ENF가 목표 매출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익률 12% 이상 나온다 하면은 지수가 어떻든 간에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이 2배가 되겠죠. 만약에 ENF 테크놀로지를 지금 당장 100만원을 투자했어요. 27년도에 매도를 하면은 주당 9만원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100만원이 220만원 정도 돼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27년도까지 여러분 정기예금 100만원 넣으면 얼마 나와요? 110만원 정도 나올까요? 이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어차피 걔네들도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든 증권을 투자하든 펀드를 투자하든 뭘 하든 간에 걔네들도 돈을 굴려서 여러분들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맡기지 않고 이런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기업을 발견했어요. 그 기업의 비전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걸 즐기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막상 그 기업이 진짜 성장해서 주가가 높아지는 걸로 보답을 해준다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기예금 고민하셨던 분들 ENF 테크놀로지가 떨어지기 기도하세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요. 언젠가 2027년 매출 1조 달성하면 9만원 가 있는 환상을 한번 가져봅시다.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 투자 관점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대한 기업 주가의 상승, 이러한 메커니즘을 믿고 있는 기업 분석을 좋아합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셔서 좋은 수익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ENF 테크놀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만 개미였습니다.